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빠 이형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면접관분들의 심금을 울려서 합격 도장을 그냥 한 방에 찍어버릴 수 있는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은요, 임원 면접 특집이에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면접관분들이 반할 수밖에 없는 면접 준비 방법이 바로 고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너무나도 강조했던 필살기, 현직자 인터뷰 뭐 이런 건 당연히 됐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이것만 한다 그러면 이것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영상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먼저 준비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 고객 이야기를 하는 순간 실무자급 이상 임원 면접관분들이라면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임원 면접관쯤 되면 사실상 임원이잖아. 고객을 최전방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책임자급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긴 하지만 실무에서 뛰진 않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직감적으로 고객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갈증이 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임원 면접관 출신 이 형말을 들으라니까. 이거 하나면 여러분 한 방에 끝나요. 자, 그럼 이런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데스크 리서치를 일단 하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에 지하철에서 대체 뭐해요? 버스에서 뭐합니까? 이때 데스크 리서치 해봐. 자, 데스크 리서치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죠? 아, 이거 간단해. 지원하는 회사의 핵심 상품 혹은 주력 상품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뭐 많을 필요도 없어. 핵심 3가지만 뽑아보세요. 그리고 대비가 될 만한 경쟁사 핵심 상품, 주력 상품도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자, 그걸 찾았다면요,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후기 활성화, 고객이 써놓은 리뷰 내용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정리해보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요, B2C 사업뿐만 아니라 이공계를 할지라도 최종 엔드 유저에 대해 생각하면서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 서비스나 플랫폼, IT 뭐 모든 영역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라고.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지원하는 회사의 핵심 상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 후기를 모으세요. 몇 개 볼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한 100개 모아. 그리고 그 상품, 서비스의 경쟁력이 뭔지를 여러분의 언어로 3가지 정리해보세요. 이게 분석력이에요. 이때 물론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툴이 있어요. 스왑 분석이라고. 근데 이걸 또 다루자니 이거 너무 디테일하고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야. 이거 진짜 컨설턴트들이 쓰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복잡한 내용 다 빼고요, 간단히 고객 만족 요소를 여러분 나름의 통계로 표현하는 것만 해봅시다. 그냥 여러분 나름의 통계만 있으면 돼요. 내가 몇 개를 봤어. 아까 100개라 그랬죠. 그들의 공통적인 만족 포인트는 이런 거였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이거였다. 이 한마디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 3개만 찾자고. 고객 후기를 모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판매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같은 공홈도 좋아요. 근데요, 우리의 타겟은 임원들이야. 그래서 우리 리팸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유튜브, 인스타 리뷰 같은 SNS까지 전부 분석해보길 추천합니다. 자, 임원분들은요, SNS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다는 건 엄청 많이 들었어. 다 유튜브, 인스타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는 안타깝지만 전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공략한다고 유튜브 리뷰를 분석한 결과, 인스타 리뷰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제품의 경쟁력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의 언어를 뽑아보세요. 바로 쳐받고 있던 고개를 들고 여러분을 다시 볼 겁니다. 현직자분들도 SNS까지 분석해보진 않아. 자기 SNS나 들여다보지. 자, 이공계를 포함해서 B2B 회사에 지원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느꼈죠? 자, 이럴 때도요, B2B 회사의 최종 고객을 조사하면 됩니다. B2B로 끝나는 비즈니스는요, 국방산업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걸 막 미사일 쏘고 이런 거 이외에는 전부 다 누군가 사는 소비자가 있단 말이야. 결국은 B2C를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B2B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품이나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지원한다 생각해봅시다. 그럴 때는 삼성전자 제품의 고객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분야, 이 직무에 어떤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프로세스의 변화를 주면은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발전의 포인트를 찾는 거. 맞건 틀리거는 나중에 따지자고. 그거는 현직자한테 확인해도 되고 추가로 나중에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조사를 했냐, 그리고 여러분만의 언어로 뽑아낸 나름의 단어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런 B2B나 기술 산업이라 할더라도 SNS 같은 고객의 후기를 바탕으로 이런 기술 혹은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확실히 잘 먹힐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상품만 조사하면 안 되고 바로 경쟁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요, 이 다음 단계
하나만 더 해. 한 걸음만 더 나가. 그러면요 이건 무조건 합격이야. 그게 뭐냐면요 내가 조사한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있거나 실제로 고객을 만나볼 수 있는 형태의 산업이라면요 반드시 현장을 나가보세요. B2C 모델이면 그냥 무조건 현장 가란 뜻이에요. 나가서 그냥 야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제품 잘 팔리네,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조사한 내용을요 내 눈으로 확인한다는 신념을 갖고 가야 돼. 그래서 뭐라도 정리해 와야 돼요.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 요령을 말씀드리면요 오랜 시간 머물면서 엄청난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러 간다. 내가 갔다 라고 출석 체크하러 가는 거야. 우리는 임원에게 이렇게 풀어낼 겁니다. 네, 제가 이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10군데에 가봤습니다.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요. 온라인에서 파악한 고객의 만족 요소는 이렇게 구현이 돼 있었어요. 또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 분명 있긴 했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확인하는 게 목적이지 정말 놀랍고 엄청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고. 무조건 많이 갈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자, 온라인에서 모든 판매가 끝나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 고객들이 자기들의 사용서금을 남기는 카페나 커뮤니티를 한번 들어가봐서 염탐을 해보세요. 후기 조사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을 가는 이유도 내가 온라인에서 데스크 리서치 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거기서도 동일한 피드백들을 찾았다? 그럼 확인 끝난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직접 확인하는 거. 그것도 많이. 자, 그래서 저는 현장 점검할 때 7군데 정도는 꼭 가보라고 권해드려요. 그리고 동일하게 경쟁사는 3군데. 이렇게 총 한 10군데 가봅시다. 자, 여러분 편의점 10군데 가는 게 어렵나요? 디지털 프라자 10군데 가는 게 어렵진 않죠? 백화점, 아울렛, 호텔, 건설 현장 이거 10군데 가는 거 시간과 동선만 잘 짜면 하루 이틀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경쟁사도 가봤다. 이 한마디라니까. 이렇게 관찰한 내용을 면접에 딱 던지잖아요. 임원 면접관들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스러운 아빠 미소를 지울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 저만 믿고 한번 진짜 해보세요. 제가 임원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이렇게까지 연구하고 분석한 사람들 보면요 대견해요. 대견해. 이렇게까지 고객에 대해 고민하는 신입사원이 있어? 야, 이거 완전 감동이지. 아니 내가 맨날 만나는 현직자들이랑 막 비교된다니까. 내가 지원하는 회사 조사하라고 경쟁사 조사하라 그랬더니 그거 언제 다 하냐고 툴툴거려. 아, 여러분 이제 다 왔어. 이제 끝이 다 보이거든. 제발 심기일전에서 끝장을 봅시다. 후회할 짓을 하지 말자고요.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후회할 만한 여지를 우리 다 잊어버리자고. 제가요 여러 프로젝트를 이끄는 PD라는 역할을 많이 해봤어요. 프로젝터 디렉터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때 성공하는 PM들과 그렇지 않은 PM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발표 직전에 밤새고 집중력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최종 결과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아, 이때 무슨 잠을 자, 이때 무슨 다른 거 이것저것 해. 그냥 여기에 집중하세요. 현직자 인터뷰 이상의 집중력을 보이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봅시다. 임원 면접관 해본 사람 말을 제발 좀 믿어요. 제가 현직자 인터뷰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준비 방법을 여러분들께 계속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분석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만간에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케이스로 보완을 해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해보지도 않고 나 못하겠다 이러지 말고 도전하고 적어도 해보신 분들 이럴 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 커뮤니티 스타일 알죠? 일단 하결하면 끝장을 본다니까. 하결할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완성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움직이기만 하세요. 그러면 결과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의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 오늘의 결론 지금 당장 움직이자.